안녕하세요.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수요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조금, 예고 없이 아니고 예고를 못 드리고 또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해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다희님. 예, 기다리고 계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늘 같이 해주셔서, 예, 제가 참 든든하고 힘이 나고요. 예, 아, 조수연 님도, 예, 바로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음, 참, 음, 그, 수요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계셔 주셔서, 예, 늘 감사하고요. 아, 정지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방송 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꽤 좀 익숙해지고, 예, 약간은 뻔뻔해지기도 해서, 예, 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뵙는 게 반갑고 그러네요. 예, 예, 지난주에 좀 늦어져서 예, 뜨자마자 바로 들어와 주셨다고, 예, 조수연님 감사합니다. 대나무 숲님도 안녕하세요. 예, 안소영님도 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다현님도 제 인사를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 신촌극장 제가 준비한 게 있는 날입니다. 사실 이 신촌극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조금 더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떠나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느라고 예,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뭐 제 결론은 뭐 신촌극장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신촌극장이란 코너를 뭐 좀 길지는 않게 짧게 예,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예, 간략하게 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예,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고 하셨으니까 바로 오늘의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시간으로 예, 신촌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신촌극장 영화는요, 극장판 영화인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의 신촌극장 애니메이션은 헬로우 카봇 달나라를 구해라 입니다. 지난번에 뽀로로의 눈요정 마을의 모험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TV에서 방영된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그 순서를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도 그렇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뽀로로, 헬로 카봇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너무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보고 싶었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헬로 카봇 시리즈의 극장판 달나라를 구해라는 제법 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그 노래가 나오고 노래에 맞춰서 등장인물들이 군무를 하고 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약간의 그 설명드리자면 주인공은 차탄이라고 하는 예,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나이 되는 1학년보다 더 되나? 예, 등장인물 1학년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 아버지는 경찰관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또
저 달나라를 구하라니까 당연히 달나라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 또 거기서도 거기 있는 토끼 등장 인물들과 노래를 하는, 예, 그러는 그 장면도 나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뮤지컬 형식을 차용한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소개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월계수, 토끼, 달에 있는 토끼 이 설화를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헬로 카봇이 가서 그들을 구하는 뭐 이런 큰 얼개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짐작이 가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뭐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 토끼가 떡방아를 찢잖아요. 이 떡방아를 찢는 절국공이가 또 이 극의 전개에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을 했느냐? 왜 고민을 했느냐? 사실 이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플롯이 그 탄탄하고 뭐 이런 걸 꼭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성이 있고 작품성이 있고 그냥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캐릭터들을 좀 볼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또 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는 건데 너무 평면적이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전개가 그냥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와서 이 헬로 카봇을 소환해서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악당을 물리치고 뭐 이런 사이사이에 노래가 한 두세 편 들어가는데 뭐랄까요,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하고 이게 뭐지? 재미도 교훈도 다 좀 놓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반부를 지나가고 후반부로 가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그걸 다 포함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 설명을 진행할까 해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부분은 이 아버지가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경찰관인데 사건을 해결 못해서 경찰관을 그만둡니다. 사표를 씁니다. 사표를 썼는데 이 사표를 쓰고 나서 가족들에게 그게 이제 들키죠. 들켰을 때 그 타니의 엄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부인이 괜찮다. 예, 고생했다. 쉬어라. 내가 벌어먹여 살릴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나름의 반전 내지는 약간 세대가 변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내가 먹여 살릴게 라고 하는 모습이 뭐 좀 반전 시원함도 있었지만 이젠 정말 이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도 성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저런 모습이 정말 저렇게 이 설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할 테니까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고 아들이 있는 분, 딸이 있는 분, 둘 다 있는 분 다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게 좀 신선했다라는 건 제가 9세대 사람이란 얘기일 거고요. 뭐 미래 시대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좀 인상 깊었던 건 가족이란 모습이 이런 거지 가족이 이래야 하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선 참 좋았어요. 차라리 로봇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중반쯤에 카봇들이 악당을 다 물리치는데요.
물리쳤다기보단 물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토끼족들이 되게 안심을 하는데 그 안심이 카봇들을 믿고 안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기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러난 줄 알았던 적이 돌아와서 카봇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낙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구성을 통해서 다른 내 문제를 해결하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거나 다른 힘을 믿는다는 건 참 위험한 거다. 내 힘은, 내 자유는, 내 가정은,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이 카봇을 통해서 또 좀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들, 그게 꼭 카봇을 즐겨보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아이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하기 너무 힘든 것을 타인에게, 다른 힘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조금 쉽게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렸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보여서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을 물리칠 때는 카봇들뿐만이 아니라 카봇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당연히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들의 힘만으로 또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토끼족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힘은 작지만 모이면 오히려 큰 힘을 이룰 수 있다.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은 정말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캐릭터 스트렝스, 캐릭터 강점, 성격 강점은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물론 용기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이 친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팀으로 뭉쳐서 모여서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큰 일을 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른 아동용, 더 정확하게는 유아용 애니메이션보다 좀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러닝타임이 75분인 거에 비해서 이 구성이 조금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음악과 이런 게 너무 좀 가벼운 패러디들이 돼서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킬킬킬 되면서 좋아할 만하지만 글쎄요, 또 어떤 큰 유머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서 조금은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너무 어린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약간은 좀 조밀한 그런 플롯을 짰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제 입장에서의 아쉬움은 좀 들었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가 이 안에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이 감독님이 작사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연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게 돋보이고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그 전체에 봐서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나름 몰입하게 되면서 보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이 훈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좋은 점이 긍정적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헬로 카봇의 다른 시리즈, 꼭 극장판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리즈도 좀 보고 싶은데 제 예상에는 상당히 교훈적인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시리즈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덜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름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짧게 있는 다른 카보 시리즈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짧은 듯도 하지만 신촌극장 시리즈로 헬로우 카봇 달나라를 구해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민민유님이 남편이 깨워줘서 겨우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예,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소영님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예, 이사팅커벨님 빵 터졌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한 애니메이션 때문에 빵 터지셨을까요? 자,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불편해하는 아이들은 뭐 꼭 보여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투 장면이나 대결 장면이 아주 사실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좀 상당히 실감나게 사운드나 뭐 이 비주얼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면은 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이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이나 이렇게 질문 올라온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 많지 않으면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슬기로운 부모생활 유튜브로 보내주셨던 그런 질문들 중에서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간에 파랑나비님이 고1 아들 치마 입는 문제로 문의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글을 주셨어요. 이분 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드레싱 같다고, 옷을 이제 거꾸로 바꿔 입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크로스 드레싱 자체라면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로스 드레싱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치마를 입지 않게 하는 게 목표가 된다면 저는 이게 치료를 할 수 있다, 뭐 이를테면 제가 상담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습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모습을 최대한 수용해주는 차원에서 왜 그러는지를 알아가고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거를 그냥 접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교정을 목표로 치료한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뭐랄까요, 지금 정신과 의사 학회에서는 이거를 좀 가능하지도 않다, 또 윤리적이지도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제가 치마를 안 입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을 하신 건 잘한 것 같고요. 그것으로 좀 정신과 선생님하고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 지금 다음 단계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니 내용이 생각이 나서 빵 터졌다고 하셨고요. 유수정님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고민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 좋습니다. 아들이 여장에 관심을 가져서 질문 드렸었다고 대나무스님도 성 정체성 문제와 여장에 관한 걸 찾아봤는데 여장에 관한 게 엄마에 대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엄마에 대한 감정, 그게 이제 여성에 대한 관심과 감정과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정체성 문제와 이어졌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뭐 그거를 고칠 수 있다, 이거는 또 좀 다른 관점이어서 그거를 제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벨님, 외로움을 잘 탄 초1 외동 남자인데 혼자 놀이를 할 때 폭력적인 싸움 놀이를 하거나 거칠게 레고들 가지고 쾅쾅 때리며 놉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하고 인기도 많은 편이지만 따라다니면서 본 결과 친구들에게도 살짝 과격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툭툭 밀치며 걷는다든지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 외부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고 뭐 인기도 있고 이런데 좀 폭력적이고 과격하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놀이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잘 관찰해 보셨을 때 얘가 너무 활발하고 얘 방식대로 친구들하고 친하고 싶은 나머지 툭툭 치고 건드리고 하는 거는 분명히 세련된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좀 이 아드님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를 하나를 찾아서 그때에 엄마가 보기엔 이랬다, 또 그 친구가 보기엔 어땠을까, 또 그 행동 말고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이력을 찾으려면은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조금씩 좀 더 세련된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성정체성의 문제인지 의상도착적인지를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나무숲님도 그렇고 파란나비님도 그렇고 전문가랑 한번 아이도 같이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민유님이 초등학교 때까지의 다양한 경험이 뭘까요? 유적지, 박물관 체험 등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에너지가 낮은 부모로서는 서울 밖 나가기를 안 좋아해서요. 사실 유적지, 박물관, 전시관 같은 것들은 좋은 예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적지들이나 박물관이 꼭 경주나 어디 뭐 부산, 뭐 전주 이런 데를 가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서울 내에도 고궁박물관, 뭐 민속박물관, 또 과천에 있는 박물관, 전시 좋은 것들은 서울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있는 것들부터도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도 제가 보기엔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박물관과 전시만이 좋은 활동이라고,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은요, 오히려 집 근처에 또는 서울시 어딘가에 있는 개천, 뭐 양재천일 수도 있고, 뭐 이 중랑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이름 없는 하천일 수도 있죠. 그런 데 가서 풀잎들, 거기 있는 생물들, 곤충들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다양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만져볼 수 있는 거는 서울 근교를 많이 벗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외에 자연 관찰이나 자연 실험도 다양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엇을 그렇게 그 유적지나 전국의 방방곡곡을 가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술 전시관을 가는 것도 다양한 체험인 게 맞습니다. 음악회를 가는 것도 다양한 체험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즐기는 곳 가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곳을 갈 때는
미리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가서 무엇을 볼 건지 무엇이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건강에 좋은 두유를 좀 마시면서 목을 축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연님 사연 좀 볼게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잘 지내고 친한 친구들도 많다. 초삼 남아있는데 집에 오면 방과 후에 만나 놀지도 않고 주말에 약속 잡아서 만나지도 않고 집에 초대도 되고 놀자면 놀아도 된다고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소셜을 하고 자기 집에서 혼자 놀 때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노는 것. 내향적인 성향의 아이들도 충분히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스스럼 없이 놀고 또 집에 와서 너무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TV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성향을 무리해서 바꿔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으로 친구를 해서 플레이데이트를 해서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재미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그런 이게 약간 좀 특별한 추억이잖아요. 학교에서만 놀다가 밖에서 노는 게. 그런 것도 이제 코로나19만 좀 지나간다면 해주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아이에게 기회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랑레비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병원 선생님하고 어머님이 따로 만나셔서요. 파랑레비님 따로 만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것 같으냐라고 좀 더 자세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곳에서 가능하면 같이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영화나 일본 만화 영화를 자주 보는 것 자체를 정신과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일탈하는 그런 것들을 좀 멋지다, 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른이 돼서 보기에는 약간 거북하고 그런 영화를,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살의 배변 문제인데 응아를 참는다고요. 집에서도 그런다. 어린이집에서는 안 한다. 팬티에 묻혀오는 일이 있고요. 뭐 초등학교 가서도 이러는 친구들이 많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불안이 높거나 성격이 이제 깔끔함이 높으면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집에서도 참는다. 집에서도 참는 일은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독특하다, 내지는 조금 더 그렇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건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아이가 자기가 통제를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크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모든 걸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부모님이 너무 아이를 통제하고 있을 때는 또 이런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니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불안 수준이 높다면은 이 불안 수준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놀이치료를 너무 무겁게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좀 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희님 울산에서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울산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은 너무 덥고 하늘은 예쁜 열대성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심시민님 안녕하세요. 예. 아직 밤에 잘 땐 기저귀를 찬다고요? 소변을 떼는 것도 6세 만 5생인가 보죠. 예. 저희 아이들을 유치원생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건 꼭 해주고 싶다라는, 또 이런 건 잘한 것 같다라는 게 있냐고요? 예상치 못한 아주 신선한 질문인데요. 유치원생 시기로 돌아간다면, 유치원생 이것만은 잘했다 싶은 거는 너무 일찍 사교육 안 시킨 거? 예,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별로 저는 뭐 후회는 없고요. 이걸 조금 더 시켜줬으면 싶은 거는 좀 더 뛰어노는 거, 운동이요. 그러니까 뛰어논다는 게 그냥 뭐 밝게밖에 노는 게 아니라 좀 운동 같은 건 조금 더 시켜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활발하고 좀 더 건강하고 이렇게 클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지금 저희 아들이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좀 매우 건강하거든요. 근데 운동 같은 건 좀 더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드네요. 이 파랑나비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머님들, 아이들이 어린 어머님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게임이나 유튜브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빠지기가 쉬워요. 잠시만요. 조명이 조금 그래서 조명을 좀 바꿨습니다. 예. 다시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그 스마트폰 같은 데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른 취미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취미가 어렸을 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운동도 얘기했지만 운동, 악기, 그림, 뭐 미술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얘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많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스크린에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너 다른 즐거움도 있잖니? 그걸 네가 어렸을 땐 경험했잖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모든 시간이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게임에 의해서만 즐거움이 찾아지는 건 정말 걱정이야. 이런 말 할 때 먹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좀 이런 정말 아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취미를 지금부터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폰 과몰입을 막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상황상 또는 지금 이미 그 시기를 놓친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게 필요해요. 스마트폰 쓰는 시간 중에서 일부를 떼서 스마트폰 다음으로 재미있는 게 뭐니? 이런 걸 좀 물어보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경우엔 만화책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 폰을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거기에 계속 그 가고 있으면 사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덜 재밌는 걸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만화책보다도 조금 덜 재밌는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면은 너무 보상이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좀 끈기를 가지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예. 울산은 너무 덥군요. 비 오고. 아들레님은 전주시군요. 전주에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그 친구가 정말 꼭 한번 내려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마 하고 꼭 갈게라고 했던 때가 2020년 1월 뭐 이때 좀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계속 못 가게 되네요. 예. 어, 뭐 사교육이란 거 뭐 수학, 영어, 한글 뭐 그런 것도 뭐 사교육에 포함이 되기는 하죠. 예. 예. 저는 사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뭐 하나도 안 시키지는 않았었고요. 예. 근데 김진희님 질문 한번 보죠. 울산에서 보내주시는 거죠. 7살 아들이 있는데 집이나 밖에서 손님이 오면 흥분을 너무 해서 너무 좋아한다. 팔을 잡아당기거나 안거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좋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좋아서 그러는 모습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조금 역할놀이나 연습 같은 거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손님이 오면 좋아한다는 건 손님이 왔을 때랑 안 왔을 때 집안에 규칙이 차이가 나거나 얘가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편차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이런 행동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제 아이들은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게 없는 게요. 전부 다 다들 이제 커가지고요. 예. 음, 음, 어, 파랑나비님 아이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바이올린도 잘했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은 뭐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예,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잘 권하고 또 심리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하면, 예, 분명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예는 정말 많이 봅니다. 예. 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말로 하자면 너무 구태의연해요. 뭐냐면은 잘 수용해주고 감정에 공감해주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어, 안 하던 결정, 안 하던 시도 같은 걸 많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집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대변 문제나 소변 문제에 관해서만 딱 보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저는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딱 이 행동만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딱 하자. 글쎄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것들도 제가 좀 봐서 그런 식으로의 접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먼저 선택하게 되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다.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초코인 초등 때 예능을 6년을 했는데 발목 부상에 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도 공부를 시작했군요. 어, 공부에 너무 자신이 없고 그렇죠. 이제
중학교에 가면 정말 외계인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느껴지는 게 되게 큰가 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했던 경험이나 이렇게 직간접적인 이 경험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능을 뭔가 했는데 예능을 했을 때 뭐 소질도 있었고 흥미도 있었겠지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을 거거든요. 잘 안 되는 시절,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는 것 같던 상황, 이럴 때 노력을 해서 벗어난 적이 있으면, 아까 뛰어넘은 적이 있으면 지금 공부를 할 때에도 되게 많은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좀 상기시켜주고, 예, 공부도 너가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때만큼 노력하면 또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체능을 할 때 아무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승승장구 잘해오다가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참, 예, 이게 타격도 크고 그런 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해서 대본 경험 같은 게 적기 때문에 본인이 소위 말해서 회복 탄력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가 처음에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되고 모르는 단어를 알게 되고 더 오랜 시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칭찬해 주시면 그래도 아이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기에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설득하는 방법, 전 설득 별로 안 통할 것 같아요. 예. 충격요법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 이거는 하지 않고요. 응아를 하고 왔을 때 부모님이 참 좋아해 줄 거라, 기쁠 거다라는 얘기 정도. 예. 그리고 해도 괜찮다. 너의 선택인데 해도 괜찮아. 라고 하고 뭐가 하기 어려운 건지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친구 만나서 노는 것만큼 재밌게 놀아주면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5세 3월생이군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 그렇게 노는 것도 좋지만요. 가끔 그 어머님 친구분들 민민님의 그 아이의 어머니 자모님들하고 이렇게 화상통화나 줌이나 뭐 스카이프나 카카오의 페이스톡 같은 걸로 아이들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스마트폰의 사이즈보다는 노트북이거나 아니면 TV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오가지는 못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욕구 불만의 해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험이나 경기에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시험이나 경기에 노출시킨다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수현님 이게 몇 살의 아이에 대한 얘기냐에 따라 또 좀 달라요. 예. 이게 몇 살이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초3. 예. 일단 초3이면은요. 뭐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무 큰 게 걸리는 거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합에 나가느냐 아니냐보다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노력할지를 정하고 그 노력을 실천하는 것에 많이 관심 가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는 말은 늘 똑같아요. 가서 잘하고 하던 대로만 하고 오면 돼 라고 해 주시고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조금 심드렁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결과가 나빴을 때 아이가 속상해하는 거를 끝까지 얘기하고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야 너무 막 슬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결과가 좋았을 때 너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네가 기쁘겠구나. 엄마도 보니까 네가 기뻐하니까 좋아. 이런 톤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진짜 잘했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엄마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오버해버리면 아이는 결국 결과가 좋아야 다 좋구나. 나는 저 반응을 얻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결과가 좋은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과정 중심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일 남자아이가 쑥스러워서 인사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 이거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그렇다고 아이에게 타박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어머니가 평소에 아이랑 길을 가다가 얼굴만 아는 정도의 이웃에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대화하고 이러는 게 더 좋은 모델링이 된대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인사해 나와서 인사해야지 이거 몇 년을 해도 똑같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옳은 방향이 제일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이앤님이 10분에 한번 질문선을 챙겨주셨고 지금 16분 선의 질문을 챙겨주셨는데 지금 이 16분 질문선에 나오는 동동동그리님 질문까지 오늘은 좀 소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지현님 글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정지현님 질문까지 제 내용은 못 봤지만 자 대변 문제만 초일 남자아이가 애정 표현하면 너무 싫어한다고. 근데 초일이 원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애정 표현 쑥스러워한다고 꼭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말이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싫어하는 거라면 조금 존중해 주시고요. 피지컬 터치를 좀 불편해한다면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대장으로 통하던 아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조금 더 자의식도 생기는 시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라는 것도 좀 신경을 쓰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동동그리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7살 여자아이한테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행동을 때린다, 꼬집는다 하는데 아무리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해도 듣질 않네요 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부모님이 개입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동생을 괴롭혔을 땐 페널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페널티는 사실 타임아웃이에요. 하고 싶던 거를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하거나 어머니 보셨으면 초등학교 2학년이면 8살, 9살쯤 되니까 한 10분 정도는 타임아웃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적절치 않을 때는 이런 행동이 있었을 때 저녁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이나 좋아하는 활동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제약을 두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얘한테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고 알아듣게 설득한다고 꼭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쳐 본다고 한들 엄마가 화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막 사정해도 그때는 아이가 엄마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한테 사정한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아이가 그 행동에 대해서 나름의 일종의 대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세 12월생인데 한글도 자연스럽게 뗐는데요. 기억력이 좋은 편이고 잘 외운다. 생각하는 거 분석 유치원 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모른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어떤 때 많이 보냐면 아이가 그동안 정답을 맞춰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좀 더 이러더라고요. 물론 아이 성향이 명확한 걸 좋아하고 정확한 걸 좋아할 때도 이런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자꾸 그런 걸 해보셔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도 이 장면은 느낌이 어땠어? 지금 이 장면 보니까 기분이 어때? 이렇게 정답이 없는 질문들 자꾸 해주셔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넌 어느 쪽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본인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자기 얘기를 좀 해보고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독후 활동이나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답에 대한 칭찬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정지현님 질문까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그 밑에 온 질문들 좀 볼까요? 틱 같은 거는 꼭 스트레스랑 연관돼서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요. 해피해피님이 몇 시에 라이브 시작하시냐고요? 그 해피해피님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시작하면 다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아주 일정하진 않은데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 점점 11시 반 쪽에 가까워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1시 반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이앤님. 예, 맞습니다. 예. 바다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3년 전에, 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돼요, 사실. 예, 제가 하는 활동, 하는 일이 헛되지 않구나.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주변에서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있을 때, 또 저도 어느 순간 조금은 의기소침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힘이 되죠. 바다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유치장님 처음 들어왔고 두 번 들어왔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들어오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닌데, 사실 또 좀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죠. 우리 늘 시간 지키고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저희 그 식구 같은 멤버님들한테 뭔가 또 좀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예, 그런데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유튜브는 비밀 댓글 기능 이런 건 없죠. 예, 그렇게 좀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이사 팅커벨님, 예, 배우고 힐링하고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용기 얻고 다짐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스터님이 여름에 긴 미국, 예, 여름방학이죠. 근데 만화책만 읽고 있다고요. 예, 사이언스 non-fiction도 있고 커믹북도 있는데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다른 챕터북도 읽게 할까요? 그 챕터북 같은 걸 이렇게 슬쩍슬쩍 노출시켜 봐 주셔도 좋고요. 그 챕터북을 부모님과 함께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예. 예, 다들 힘내시고요. 예,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조수연 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아, 26일 이후로 알람이 안 갔다고요, 민민님? 왜 그랬지? 그때 제가 좀 한동안 쉬기는 쉬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나름 고민도 많았죠. 사실 지금도 제가 되게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여기에 막 음악도 넣고 싶고 막, 그런데 일단 안정적으로 방송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예, 맨날 실험과 도전만 할 수는 없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제 또 막 실험적인 것들을 들고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예, 같이 응원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초코우유님,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라이브는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또 활기차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큰 문제 없이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이 시간이 좋다면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막 구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이야기나 제 생각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다고 느끼시면 좀 주변에도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